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NKTV의 김은광입니다. 오늘 시간에도 김영수 선생과 함께 북한 과학자들의 삶과 또 연구 활동에 대해서 들어보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김영수 선생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예, 우리 저번 시간에는 북한의 과학자 기술자들의 그 시구주 생활에 대해서 우리가 좀 듣다 봤죠. 그런 이야기인데, 자, 그렇다면 오늘 이야기에는 그렇게 어렵게 힘들게 정말 간고한 그런 삶을 살았던 저희들 북한 과학자 기술자들이 왜 연구는 그렇게 정말 미칠 듯이 했을까요? 나 그런 연구 동기에 대해서 좀 들려드릴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서 오늘 그거에 대한 이야기 좀 하려고 하거든요. 네, 그렇죠. 우선 뭐 북한에서는 과학자 하면 명예가 중요하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과학자대라고 하는 것도 자주 했었는데 또 뭔가 연구해서 잘 성과가 거두면 또 발명가 대회도 했었고 근데 그때는 1회 행사를 또 할 때가 많았잖아요. 그렇죠. 일단 잘하면 1회 행사 참가할 수 있고 참가해서 1회 행사 대상이 됐었으면 그때 그 영예를 해가지고 일단 집에는 그 기념 촬영했던 1호 사진이 붙어 있고 문건에는 1호 촬영, 1호 접견자 뭐 이런 것들이 붙으면서 참 이제 뭐랄까요? 그 북한에서는 승승장구. 한마디로 북한은 뭐 생명이 두 가지다. 아니면 뭐 정치적 생명과 육체적 생명. 지금 뭐 살아있는 동안은 사람이 살아있으니까 육체적 생명이 있는 건데 야거처럼 뭐 연구 잘해가지고 뭔가 성과를 거뒀을 때 그때 받는 그런 정치적인 진부자로부터 받는 믿음, 이것을 정치적 생명에 해가지고 명예로 여기는 아마 그런 것들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렇죠. 이제 그 명예를 이야기하는데 과학자들의 어떤 연구 동기, 자유민주국가의 어떤 과학자들의 연구 동기를 보면 아주 지극히 분명합니다. 물론 명예가 중요하죠. 어느 대학 교수, 어느 대학의 뭐 선임 연구원, 뭐 그리고 원장 다 중요한데 그런 것도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인센티브거든요. 그렇죠. 내가 연봉이 얼마냐. 그 연봉이 중요하고 그리고 또 뭐 그리고 새로운 것을 발견했다라고 하는 그런 자부심, 프라이드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뭐 승진을 위해서도 뭐 할 수도 있고요. 그런 건데 자, 그렇다면 우리가 좀 하나씩 그 매칭되는 부분이 있는지 하나씩 남한의 연구자들과 북한의 연구자들이 연구 동기에 있어서 한번 좀 매칭 좀 시켜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아까 명예 부분은 이야기 아마 하셨던 것 같습니다. 우리 남한 과학자들의 경우에 내가 이 연구를 잘하면 대통령 만날 수 있어. 그리고 이걸 잘하면 국무총리로부터 내가 표창을 받을 수 있어. 장관 표창을 받을 수 있어. 그래서 연구하는 경우는 별로 없죠. 없죠. 근데 북한은 많은 경우에 그런 이제 수령한테 그러니까 뭔가 연구하면 그거는 수령에 대한 충성심으로 보잖아요. 결국. 그렇죠. 그러니까 충성심이 높은 사람은 응당하게 그 수령을 만나서 평가를 받을 수 있고, 그렇죠. 그가 행사하는 여러 가지 큰 주황 행사, 그러니까 과학자 대회라든가 발명가 대회에 참가해가지고 사진을 찍을 수 있는 그것도 특별한 사진이 아니고 1호 사진 아닙니까? 1호 사진. 그러면 것들. 아까 이야기하셨는데 그렇다면 북에서 과학자 생활 몇 년 하셨습니까? 저는 연구소에서는 6년 했고, 그리고 이제 연구소 끝나고 나서 주황당에 옮겼을 때도 주황당 38호실, 그 24국에서 분석실에서 또 그것도 또 연구나 같아요. 연구죠, 그런 것도 연구. 했고. 그러네요. 그럼 도청리에서 제가 근무할 때도 도청 안에도 지방공업관리국이라고 하는 것이 그 지방에 있는, 그러니까 우리 양강도면 양강도안에 있는 공장들을 과학적으로 관리하는 그런 이제 기술 준비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또 거기서 또 했으니까 저는 살아오면서 북한에서는 계속 연구 계속 한 연구를 20년 했죠. 남아 했을 것 같은데요. 그렇죠. 거의 했죠. 자, 그렇다면 그 동안에 그 이제 많은 북한 과학자들이 그 연구의 동기가 되는 명예 아니면 당의 신임, 평가 이걸 어느 정도 받았습니까? 뭐 공로 메달이나 뭐 그런 걸 받았죠. 그러니까 이하면 뭐 제일 센 게 뭐예요? 국기훈장 2급을 받은 게 제일 컸었고. 2급이요? 그다음에 뭘 연구했는데 2급이에요? 우리가 김부자 이제 근데 더 중요했던 게 있습니다. 감사라고 하는 게 더 큰 거예요, 사실은. 당정의 감사. 아니죠. 김정일이 감사죠. 근데 감사 이거 완전히 뭐. 그러니까 감사 전달이라고 하는 거는
새로운 연구를 했을 때 우리 그 연구소 안에 거는 많은 경우에 감사가 내려옵니다. 예, 감사를 보냈다 해서 감사를 준다고 이렇게 하면 그게 이제 구두로 했던 듯 아니면 이런 이제 올라가던 제서에 그렇죠. 이제 씁니다. 이렇게 그렇게 하달되면 예. 그러면 중앙당서부터 우리 연구원 또 당연히 이제 하달되고 그러면 이제 그 모여놓고 위대한 수령님과 뭐 진화동지 그렇죠. 감사로 누구 어떤 연구 성과가 감사를 받았다 해서 그거 자주 했습니다. 그래서 그 감사를 한번 받으면 예. 그게 이제 계속 따라다니는 거죠. 그리고 그래서 국준장에 2급 받았네요. 네, 그 외에도 이제 또 우리가 그 무슨 연구를 했는지. 저희가 했던 연구는 저는 해조와 관련된 해조 바다풀, 바다풀. 그걸 이제 가축한테 먹였을 때 이거 잘 내놓지 않습니다. 가축이 지금 질 개선이죠, 질 개선. 네. 지금 연구했던 제목조차 잘 안 내놓는데 그거는 이제 서약서를 썼기 때문에 예. 아마 그런 것 같아요. 그러나 저는 무조건 제가 끈질기게 무슨 연구를 했는지 제가 꼭 시청자 여러분들께 내가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네요. 그렇다면 저는 어느 정도 받았을 것 같아요. 저 20년 동안 뭐 대학 교수였고 우선 IT 당학교도 예. 당학교 교수다 했었고 하니까 당학교는 또 많이 주죠. 예. 그래서 제가 뭘 받았을 것 같아요. 국준장 1급 좀 받았지 않았을까요? 1급이요? 예. 야, 1급은 용이 못돼서 국준장 1급이라 하는데 제가 뭐 그렇게 큰 연구사 할 건 없었고요. 다만 저도 똑같이 2급을 받았습니다. 예. 그건 제가 저 자강도 시천에 가면 칠성 전기공장이라고 있어요. 네. 거기는요, 이 담지기를 만드는 이렇게 진공관을 만드는 공장인데요. 네. 진공관 아시죠? 네. 제일 큰 거 어느 정도 되는 거 봤어요? 뭐 저는 큰 걸 보지 못했는데요. 그저 뭐 라디오에 라디오에 있는 그거보다 최고 큰 게 그저 이게 한 손바닥만 큰 거 이런 건 보고 이 동만큼한 큰 진공관을 생산하는 공장입니다. 북한이지. 네, 그렇죠. 담지기 같은 거 출력이 커야 되니까 완전히 뭐 엄청난 큰 거 생산해요. 거기에서 이제 그 안에 부속들을 열 처리하는 롤을 이제 컴퓨터 위에서 자동 제어를 했죠. 네. 그것 때문에 이제 뭐 노력을 전략하고 그리고 실제 전기를 아끼고 그랬더니 저한테 2급을 준대. 야, 2급을 받은 것 때문에 제가 한가산 털렸습니다. 그 2급까지 어디다 쓰겠는지. 그래도 이제 아까 과학자들이 받을 수 있는 연구를 잘한다면 받을 수 있는 뭐 여러 가지 어떤 명예들을 이야기하는데 전혀 생각하지도 못한 큰 명예를 받은 사람도 있죠. 그렇죠. 네, 맞습니다. 여성 과학자 이름이 뭐든가요? 백설이 맞습니다. 백설이는 이게 기름골. 나만의 기름골이 있습니까? 있죠. 있는데 이름을 기름골이라고 그러고 예. 전번에 한번 찾아봤었는데 이름 다르더라고요. 그거를 이제 오랫동안 처녀의 몸으로 10여 년 동안 큰만 연구를 했어요. 14년 동안. 14년 동안. 그 영화도 14번째 기울이 14번째 14. 기억도 좋다. 예. 같은 생물학과. 그렇죠. 종합대학 생물학부 졸업생 선배죠. 그렇죠. 그때 완전 백설이 영웅이 아니었습니까? 네. 제가 생물학부 간 이유가 백설이가 영웅되면서 야, 내 저거 하면 빨리 나도 받겠다. 생물학을 좀 하자 이렇게 생각했죠. 아주 열심히 아주 단단한 그런 연구사입니다. 그리고 김상년이라고 있었죠. 네, 그 사람은 논뼈를 연구했죠. 그것도 생물학이죠. 또. 그다음에 우리 대학 학장이었어요. 김철공대. 네, 박영철. 네, 우리 학장이었거든요. 그 딸이 박향순 저희 학급이 있었어요. 잘 알죠. 그래서요? 그 집도 갔었고 박영철 영웅하고도 악수하고 그분이 선물 탄 음식도 집에 가서 먹고 막 그랬었죠. 그리고 근데 이 사람 다 보통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이 사람 뛰어나서 그냥 보통 연구원인데 김일성이 현지 지도하다가 야, 이 기름골이 이게 맛있다, 수확량이 높다. 그래서 누가 연구했나 이제 물어봐서 암흑했다 이렇게 됐죠. 그러니까 북한의 선전선동에서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긍정 감화 교양이라고 하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왜냐하면 보통 사람을 갖다가 좀 일주 있는 중에서 한 사람을 모델로 해가지고 그 사람이 한 이런 업적과 성과를 당에 대한 충성심, 수령에 대한 충성심 때문에 했다 해가지고 그 사람을 모델로 만들어가지고 많은 사람들을 따라 배우게 만드는 그때 당시가 그래서 숨은 영을 따라 배우는 운동 이렇게 됐잖아요. 했죠. 네. 숨은 영을 따라 배우는 운동. 예. 북한은 이렇게 선구자를 따라 배우는 운동도 있지만은 또 대표적으로 또 시범 케이스로 죽이기도 하고 극과 극을 달리는 그런 이제 이상한 나라예요. 그렇죠. 그때 기억나는데 좀 웃겼던 거는 숨은 영이라니까 영어로 번역이 잘 안 되더래요. 그렇겠죠. 숨어버린 영. 네, 영이 원래 영이었는데 그 사람 숨어버렸다. 그렇겠네요. 그러니까 이게 잘 번역이 안 돼서 굉장히 혹시 어렵다. 아니면 스파이. 그래. 숨은 영, 참 영어도 잘 만듭니다.
그런 사람들을 이제 전형화 해가지고 네. 너 각자 기수자들 당에서 주건 말건 그다음 또 뭡니까? 연구사업 할 때 우리가 지켜야 될 원칙이 있잖아요. 당에서 알아주건 말건. 네. 예. 그리고 대주든 당에서 대주든 말든. 그다음 뭡니까? 그다음 또 하나 또 뭐 있던가요? 알아주든 말든. 알아주든 말든. 그런 예. 것 있죠. 자기의 모든 창조적 능력과 재능을 다 발휘해요. 네. 우리가 연구한 목적 뭡니까? 어버이 수령과 지도자 동지의 심려를 덜어드리고 기쁨을 드린다는 기쁨과 만족을 드린다. 네. 아직 군기가 좀 있습니다. 네, 완전 빠진 줄 알았는데 안 빠졌고요. 있습니다. 그 말을 되시게 보다니까 참 그걸 그때는 정당한 것처럼 생각했던 게 참 수치스러워 보여요. 사실. 지금 와보니 완전 노예죠, 노예. 네. 그러니까 한마디로 저희가 산 북한에서 생활은 노예 각자였죠. 노예. 완전 노예도 완전 상노예. 상노예. 예. 그런 삶인데, 자, 그럼 명예가 그렇다는데 혹시 뭐 우리가 과학자대 한번 참가해 보셨습니까? 네, 못 참가했습니다. 못 참가했습니까? 예. 과학자대 간 사람들 부러웠어요? 아니, 저희는 뭐 보통 보게 되면 물론 뭐 부럽다고 하진 그래도 주변에 있었어요. 사실은 제가 잘 아시는 분 중에 한 분이 과학자대에서 김일성한테 꽃바구니까지 줬던 사람이 그것도 김책공대 졸업생입니다. 주상량이라고 동평양 기계공장 그 지사장을 했던 사람인데 그래서 저희 외삼촌하고 동창이었어요. 저희 외삼촌이 김책공대 졸업해가지고 기계학부 선박기계 그 전문이었어요. 그래서 그때 이제 같은 동창해가지고 제가 만나서 도움 받아가지고 소속 때 제가 입당을 한 게 그 주상량 그 지사장 통해가지고 로봇을 제가 만들었기 때문에 입당을 했던 거죠 그때는. 저도 로봇을 만들어가지고 입당했습니다. 이 생물학자가 진짜 로봇을 만들었다. 네, 그게 다재다능한. 90년도에 전국 3대 명수 로봇 전시할 때 로봇 만든 사람에 한해서 입당 추천한다 해가지고. 그때 온 나라 기계와 자동화 로봇화. 네, 그래서 강원도 김하군의 그 3대명 소속부장이었던 박무길 그 부장이 우리 군에는 할 사람이 당신밖에 없는데 생물학을 했지만은 어떻게 좀 해보자 해서 그때 제가 한 사람 같이 그래가지고 전문 그때는 제 소생활을 평양 올라와가지고 동평양 기계공장 노동자들한테 술과 담배를 공급해 주면서 완전히 공급원 되면서 만들어라. 그래 마지막에 만든 로봇을 뭐라고 말했냐면 이거는 술 로봇이다 했어요. 술 로봇. 술을 엄청 많이 먹었거든요. 그 로봇. 술을 먹였더니 로봇가 나왔다. 네, 그렇죠. 술 로봇. 근데 이렇게 사실은 북한은 정말 그 과학자들의 삶이라고 하는 것이 이자처럼 과학자 대창가고 하면 그 사람은 꽃바구니를 줬잖아요. 그렇죠. 그래가지고 정말 또 그 집에 가면 그 사진들을 걸어놓고 항상 자랑합니다. 그렇죠. 근데 왜 물어봤냐면 과학자대에 저는 못 참가해봤어요. 그런데 우리 대학에서 과학자대 참가했던 그 한 분이 가서 이제 1호 촬영을 했죠. 집에다 딱 사진 걸어놓고 그 다음에 내려올 때 다른 뭐 세계와 더불어인가 이렇게 김일성이 회고록을 주고 그게 이제 라디오가 달린 녹음기를 갖다가 이제 여기 막 오디오를 선물로 줬단 말이죠. 그래서 그때 그거를 이제 쌩쌩 처음 들어봤는데 소리가 진짜 죽이더라고요. 그러면서 그 사람한테는 이제 그 과학자대 참석자 이렇게 돼가지고 문건에도 오르고 나중에는 학장이 됐어요. 그렇게 되면 이제 승진하는 거죠. 승진하는 거죠. 그래서 과학자대에도 참가하기 위해서 나도 과학자대 한번 참가해 볼래. 그다음에 내가 연구를 잘하면 뭐 장군님 뭐 선물도 이게 김정일 동지께서 보내주신 선물 박스다 딱 썼는데 그 안에 다 우려 먹고 아닌 건 다 꺼내 먹고 빈 박스를 갖다가 이게 집에 딱 들어가면서 제일 두드러지긴 보인다 올려놓지 않습니까? 그렇죠, 올려놓죠. 그건 네 집이야. 그것도 선물이라고 쓴 거기 딱 보이게끔. 그 앞에 보여. 이게 한 면을 다 하지 않았어요. 네, 그렇지. 그런 것 때문에 그리고 뭐 선물 시계를 혹시 받게 되면 명함 시계 해가지고 명함 시계 표창. 자 그리고 뭐 국기훈장 이런 건 다 내놓고. 저는 그래도 몇 개는 아니지만 한 4개 받아가지고 명절날이가 쫙 나가 다 달고 나가잖아요. 좀 무거웠거든요. 하나만 더 받았으면 660이 되는 660. 명함시계 하나면 괜찮은데 명함시계는 그냥 한 개만 받으면 퇴직 이후에 그때 당시로서는 괜찮은
돈이었죠. 60원. 그렇죠. 60원에 예, 600. 60원이면 그때 이제 예. 월급에 그저 50% 이상은 된다고 볼 수 그렇죠, 그렇죠. 있었어요. 일반 노동자가 50원일 때거든요. 네, 그러니까 근데 60원 주면 괜찮은 거죠. 네. 그리고 하루에 매일 600g씩 식량 준다. 근데 과학자들이 연구 뭐 어떻게 신임을 받을 데가 없지 않습니까? 명예라고 하는 걸 뭐 쌓을 데가 없죠. 그러니까 연구만 그냥 죽을나게 하는 겁니다. 예, 그랬던 기억이 잘 나네요. 자, 그렇다면 여기 남한 연구자들의 어떤 이제 그 매칭을 좀 보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가장 여기 연구자들의 첫 번째 연구 동기는 인센티브입니다. 예, 뭐 연구 용료 액수가 큰 연구일수록 그렇죠. 뭐 많은 그런 심혈을 기울이게 됐고 뭐 죽으려고 그렇죠. 하는 거죠. 꼭 성사시켜야 되니까. 네. 북에서는 그 인센티브가 금전적인 욕구가 좀 전혀 없다고 볼까요? 그 일단은 이자처럼 뭐 연구소에서 자기가 이제 성과를 거두면 급수가 올라가잖아요. 네. 그러니까 왜냐하면 일반 연구사에서 또 뭐 원래 대학 졸업하고 나면 뭐 부조수, 뭐 조수, 그다음에 뭐 상급 연구사, 그래서 일반 연구사, 또 상급 연구사, 그다음에 또 뭐 2급, 이렇게 연구사. 올라갑니다. 이렇게 올라가는데 근데 올라갈 때마다 월급이 올라가니까 올라가요. 네, 올라가고 그 연한 가급금이라요. 그게 연한은 아니고요. 기술 가급금, 자격 가급금이라든가요? 그런 것도 있고요. 그리고 올라가면서 동시에 또 이제 점차 이제 그런 게 쌓여지면 거기에 따라서 또 메달도 나와서 훈장 메달에 따라서 또 그다음에 또 그게 나이 먹었을 때 그 연금처럼 뭐 돈이 나오고 이렇게 그런 제도가 원래 있었는데 근데 90년도 지나서 2000년대 그 들어가기 전에는 벌써 그게 허물어졌죠, 사실은. 그렇죠. 여기하고 다른 건 말입니다. 이 연구과제 A라는 연구과제 하면 이것은 5천만이다. 이거 하면 7천만이다. 이건 없잖아요. 이게 돈 될지 안 될지 누구도 모릅니다. 그리고 얻어진 그 연구를 했는데 그 다음에 계측해 보는 거죠. 계측해 봤더니 이것이 이런 효과를 내더라. 예를 들어 전기를 절약했다. 석탄을 절약했다. 자재를 절약했다. 인력을 절약했다. 그리고 또 뭐 본래보다 없던 기능을 만드는데 이렇게 되면 그거에 의해서 경제적인 국가에 준 이득을 계산하는 거죠. 최근에는 김정은에 들어와 가지고 그런 과학자들이 자기가 한 연구 결과에 의해서 국가에 준 이득의 일정 부분을 가져갈 수 있다고 하네요. 글쎄 저도 그렇게 들었는데 실제 그러는지. 네, 실제로 그랬대요. 실제로 한데 사실 제일 어려운 건 뭐냐면 자, 이 생산 실적을 뭐 한 달 가지고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렇죠. 6개월 동안에 쭉 매달 이득을 줬는데 6개월 동안 평균을 내 가지고 그래서 국가에 이만큼 액수 돈으로 얼마 이득 줬다. 그걸 검증을 또 하겠네요. 검증을 해야 되죠. 근데 공장에 섰다 말았다 전기 오면 돌아가고 전기 이렇게 되다 보니까 그거를 얻어내는 게 정말 이 공장이 돌지 않으면 나라가 멈춰선다. 예를 들어서 뭐 화력발전소, 전기 생산이나 에너지 생산 이런 데 아니면 이게 어려운 거죠. 아니면 군수공장 같은 데서. 그래 저는 이제 그 석사 논문을 쓰면서 그거 쉽게 받을 수 있었다. 쉽긴 게 그래도 받을 수 있었던 거는 군수공장이다 보니까 이게 생산이 멈추질 않았어요. 그래서 이제 받았는데 최근에 이제 그렇게 본인이 연구에서 얻어진 결과 중 국가에 준 이득의 뭐 3분의 1 정도까지 가져간다니까. 얼마 된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래서 그래도 혜택을 받은 우리 동료 과학자들이 있다고 해서 저는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 언영 그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사실은 뭐 정말 우리 대한민국에서처럼 과학자들이 그 어떤 연구를 할 때 정확하게 확실하게 이제 연구되면 뭔가 처음부터 이제 정해져 가지고 그래가지고 해야지 성과가 나는 건데 북한에 있을 때도 이런 말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왜 자본주의 국가가 과학기술이 빨리 발전할까? 이거는 결론적으로 봤을 때는 그 연구를 한 데 따른 정확한 또 구체적인 그런 이제 북한 말로 배려 그런 이제 제공되는 것이 있기 때문에 정말 죽기 살기로 한다. 그런 이야기를 했었고 그리고 자본주의는 경쟁사이기 때문에 뭐 사실은 경쟁이 거의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어떤 한 가지 물건도 각 회사마다 이제 그걸 만들어내면서 경쟁하기 때문에 그 회사들에서는
벌써 인재들을 이미 전부터 이제 키워내기 때문에 머리 좋은 사람은 그 머리 가지고 열심히 공부하면 대학 때부터 벌써 이미 전에 스카우트 돼가지고 벌써 이제 뭐 키워내기도 하고 그다음에 그렇게 이제 인재를 귀하게 여긴다. 아마 그런 이야기를 저희들끼리 우리까지 했어요. 하다 보니까 예. 한쪽으로 그때 북한에 있으면서도 저는 자본주의 시스템이 오히려 더 좋지 않겠냐 하는 그런 또 생각도 함께 부러움도 좀 있었고 그런 것 같아요. 그랬다고요? 네. 이 경쟁에 대한 뭐 이야기를 했는데 남북한 과학자들 공통의 연구 동기가 있으면 저는 경쟁이라고 하는 것도 좀 들어간다고 생각했습니다. 네. 그 체제 자체가 과학 체계가 경쟁을 요구하지 않지만 그 경쟁은 연구에서 경쟁보다도 연구자와 연구자 사이 개인의 네. 내가 빨리 승진하느냐, 너보다 더 직급이 높으냐, 그러니까 너희 상관이 되느냐 이런 그 경쟁 이것도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같은 동창들끼리 대학을 졸업하고 연구소에 배치받았는데 얘는 입당하고 얘는 가자야 되고 얘는 연구사 상급 2급 쫙 주면 나 뭔데 나도 동기부여였지 않습니까? 그것도 있고요. 그리고 또 중요한 게 개인의 경쟁도 있지만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뭐냐면 저희 그 만순강 연구소라 하는 것도 북한에는 주황당에 기초과학연구원이 있고 그러면 호위사령부라고 하는 김부자의 그 신변을 보호하는 부대였던 그 군부대 호위사령부 안에도 청남산 연구소라고 하는 그 또 만순강 연구소가 있었고 그리고 저희 연구소는 행정적이라고 볼 수 있는 kumsu산 의사당 격리부 안에 또 연구소에서 세계 연구소가 있었는데 그 당시에 김일성과 김정일이 살아있을 때 김일성이가 뭐라 그랬냐면 김정일한테 이 연구소 세 개가 다 같은 목적인데 합치는 게 어떠냐 했을 때 그때 김정일이가 말한 소리가 같은 목적에도 분리해서 연구하게 하면 경쟁이 나가지고 성과를 거둘 수 있습니다. 그 말 했을까? 나 그걸 그 말을 북한 있을 때는 대수롭지 들었는데 한국에 와서 보니까 김정일은 북한 사회 평등 사회 뭐 하면서 경쟁보다도 오히려 평등을 주장하고 이런 경쟁을 좀 약간 좀 강조하지 않고 시장 경제라고 하는 그 경쟁 사회보다도 사회주의 사회는 골고루라고 하는 그런 것을 강조한 것 같은데 사실 자기들을 위한 업적과 그다음에 성과를 거두는 데는 경쟁이 중요하다는 걸 알았다는 소리. 경쟁이 결국은 사람들의 본질적 동기 욕구를 자극하지 않습니까? 본능적인 거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본능적이죠. 근데 거기서 우리가 연구를 하면서 사실은 저희 경우에는 어떤 경쟁심이 있었냐면요. 저하고 김치공대를 같이 졸업하고 함흥에 여러 동료가 내려왔어요. 내려와가지고 저희 함흥 컴퓨터기술대학에서 첫 시작을 했는데 여러 명이 동시에 교원으로 내려왔어요. 자, 그럼 누가 먼저 입당을 하는가? 입당을 해야 뭔가 승진도 할 것이고 사람값이 들어가지고 장가도 잘 갈 것이고 사람 채모를 갖춘단 말이죠. 누가 먼저 입당시키면 이 당비서가 이게 결국은 순번을 매겨주는 건데 각 성과가 있고 잘 가르치고 이 일이 돼야 되잖아요. 그럼 두 번째는 누가 먼저 석사가 되느냐, 누가 준박사가 되느냐. 이건 당비서가 주는 건 아닙니다만은 그런 경쟁. 그다음에 또 기왕 교수가 되는데 애들이 그 아무개 선생이 강의 잘해요. 이런 평가는 있단 말이죠. 그런 것들 때문에 아마 열심히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이 경쟁도 아마 북한 과학자들 경쟁이 없다라고 하지만은 사실 어찌 보면 그 어떤 연구 영역, 인센티브 때문에 경쟁보다는 바로 내니까 그걸 할 수 있어. 내가 아니면 못해. 이런 어떤 유아 독전적이며 그리고 자기가 어떤 우월적인 이런 걸 보여주려고 정말 보이지 않게 경쟁을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속으로. 맞습니다. 속으로. 우리 형수님 그런 친구가 있었어요? 저도 공감합니다. 공감하고요. 왜냐하면 우선 저는 입당은 뭐 연구 때문에 입당한 건 아니고 산내명소서 나가서 제가 입당을 하고 들어왔으니까 그렇네. 저는 같은 학급에서 입당을 제일 먼저 했던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그거는 제가 장가가는데 아주 큰 도움이 됐죠. 평양 처녀를 지방 사람이 얻었다. 맞습니다. 그리고 또 평양 배치받을 때도 이제 그렇죠. 좋은 조건으로 됐었고, 그렇죠. 그리고 이제 저는 뭐 연구소에 들어갔을 때도 연구소 안에서도 어떤 좋은 연구를 할 것인가 하는 것도 이제 경쟁적으로 하긴 하는데, 근데
좀 이 경쟁할 때는 저희 또 연구소는 다른 연구소와 달라서 그런 경쟁도 하면서도 가장 중요했던 게 그래도 외국에 네. 다른 연구소가 많이 나갔어요, 사실은. 외국 나가려면 그래도 좀 평시에 연구하는 이런 과학적인 그 수준 뭐 이런 것들이 좀 높아야 되지 않냐 이런 네. 그런 것 때문에 또 좀 약간 또 남보다 좀 더 공부하려고 했었고 아마 그렇죠. 그런 네, 예. 그런 것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자 말씀하신 것처럼 북한 과학자들 뭐 절대로 경쟁을 안 한다 이건 아니죠. 절대로 예. 철저히 경쟁 속에서 이제 연구도 했었고 그렇죠. 뭐 그랬던 것 잘못 좀 이해하는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런 경쟁 심리가 없으면 사람의 본능을 자극시키는 그런 마인드가 없으면 어떤 제도 하에서도 정말 정열적으로 하기엔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네, 그 단편적 실례로 이제 우리 생물학 관련된 연구다 하면 그게도 누가 지금 먼저 착상해가지고 했는데 그걸 절대로 말을 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착상하고 그걸 실행하기 전에 그걸 들은 사람이 이 사람이 실행 안 하면 먼저 해버리면 경쟁에서 지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그렇죠. 예. 북한에서 이렇게 그런 게 많았어요. 어떤 사람은 예. 저거 내가 했던 걸 그대로 뺏겼어. 내가 하려던 것이었어. 예. 근데 내가 실수해가지고 말해가지고 저 사람이 한 거야. 이렇게. 예. 그리고 또 갈등이 빚어져가지고 둘이 예. 관계가 나빠지고 예. 조선 사이에서. 예.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있는 걸 봐서는 그게 다 경쟁의 출발 아니겠습니까? 이게? 그렇죠, 그렇죠. 이 또 남북한 과학자들 공이 가지고 있는 것은 저는 그 발명심이라 그럽니까? 네. 어떤 호기심이라 할까요? 연구자의 본능적인 탐구심과 그걸 반드시 내가 네. 뭔가 내 능력으로서 해결해내겠다. 이런 그 창조성 내지는 뭐 창의적 그런 네. 연구 마인드 이게 아마 있다라고 생각되는데 혹시 북에 계실 때 네. 어떤 문제가 포착됐어요. 여기서는 뭐 명예 그리고 뭐 돈 그리고 경쟁 다 빼고 네. 이 안에 저거는 내가 꼭 그 비밀을 밝힐 테야. 네. 그래가지고 접어드는 경우가 있었을까요? 있죠. 왜냐하면 그 북한에서도 이제 특히 미생물학에서도 균들이 많다면 그 균주 가지고도 지금까지 누구도 발견 못한 균주를 자기가 찾아냈을 때는 거기다 그 사람 이름까지 붙여줍니다. 예. 그러니까 그거는 벌써 새로운 것을 이 세계에 없던 것을 자기가 만들어낸 걸로 되는 거기 때문에 예. 그래서 그런 걸 연구해가지고 새로운 종류의 세균을 분류, 동종을 해내기 위한 또 그다음에 또 새로운 생물과학적 방법으로 새로운 그런 이제 경제적 효과가 있는 균주를 만들어내기 위한 이런 것도 있었고 또 그리고 지금까지 흘러오면서 북한에 있던 모든 동식물 자원들 이 생태계라든가 분류학적인 측면 봤을 때도 그거 이제 누구도 못했던 것들을 찾아낸다든가 이런 것들 이런 거 봤을 때도 이게는 정말 그걸 위해서 진짜 시간과 품과 노력을 들이면서 하는 분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런 거 놓고 봤을 때도 사실은 그 욕구라고 하는 것이 내가 보란 뜻이 내가 만약 새로운 것을 만들어냈을 때 그 이름에 자기 이름이 들어갔을 때는 자기는 죽었어도 영원히 가는 거 아니에요, 이게? 그러니까 그런 이제 뭐랄까요, 참 이게 명예와 발전, 발견 욕구 뭐 다 아우르는 그런 심리적인 것도 작용했던 것 같습니다. 저도 지금 아까 제가 석사학위 논문을 쓴 게 군수공장의 열처리 공정을 직접 숫자 조정이라고 PID 조정이라고 하는데 그 이론을 가지고 제가 했는데 그거를 뭐 하기 위해서 컴퓨터가 있어야 됩니다. 이게 마이크로 컴퓨터라고 아주 한 기판에 모든 컴퓨터 회로가 다 들어가고 이걸 가지고 공정을 조정하는데 이게 없는 거예요. 컴퓨터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한 보드, 원 보드 마이크로 프로세서라고 그랬는데 그걸 만들려고 하니까 이게 굉장히 뭐 그때 북한 사회는 지방에까지는 없었거든요. 중앙에는 있었어요. 근데 그 돈을 주고 팔거나 사는 것도 아니고 본인이 만들어야 되니까 야 이거 내가 함남도에서 내가 처음으로 우리 대학에서 처음이 아니라 우리 함남도에서 내가 처음으로 우리 또 교육성 산하에서 내가 처음으로 이 한 원보드 마이크로 컴퓨터를 만들겠다. 그게 접어들었는데 일단 컴퓨터 회로는 회로고 거기 칩이 있어야 되잖아요. 전조 부품이 있어야 됩니다. 그렇죠. 그리고 그 안에는 뭔가 아무나 쉽게 짤 수 없는 모니터 프로그램이 있단 말이죠. 키보드를 눌렀을 때 그걸 인식하고 계산한 결과를 화면에 비춰주고 이거는 그게 이제
고정 이거를 모니터 프로그램이라 그러는데 그 모니터 프로그램이 없었던 거예요. 그런데 바로 일본의 그 히다치 일본의 그 토란지스타라고 하는 잡지를 보니까 그게 쫙 프로그램이 나와 있었어요. 네. 몇십 장이 나와 있었어요. 네. 그래서 그걸 일일이 다 옮겨 써가지고 네. 그거를 컴퓨터에 하나씩 타이핑해서 그래서 저장 장치다가 잡았는데 그 가정들의 용기가 생긴 거죠. 나 이거 할 수 있다. 그래서 칩은 없어가지고 중국에다가 이제 부탁해서 싸우고 드디어 만들어낸 겁니다. 근데 그때 그걸 만들면서 그럼 내가 순수 이 과학을 연구한 새로운 걸 발견하겠다는 그런 발견 욕구만 있었을까? 그랬던 것 같지는 않아요. 네. 이거 내가 처음에 한다고 하면 이거 내가 사람들 앞에서 당당하게 내가 어깨를 좀 펼 게 아니냐, 입당도 시키겠지, 그래도 뭐 석사 이걸 쓰면 되겠다, 이런 게 좀 네. 있었던 것 같은데 그렇죠. 그보다도 연구는 안 하고 그냥 어떻게 하든지 이 꼼수를 쓰든 재간을 부려가지고 이것 따고 저것 따서 챙기자고 하는 것보다는 내 땀은 땀대로 흘리되 그래서 거기서부터 어떤 새로운 발견의 욕구를 만족시키되 기왕이면 그걸 가지고 다른 어떤 저희 심리적 욕구들, 과학자가 가질 수 있는 욕구들을 동시에 그 예상을 해보는 그런 것들은 뭐 솔직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는 뭐 남북한 과학자들의 이렇게 연구를 하는 동기, 그리고 연구가 정말 수년이 걸지 수십 년이 걸릴지 끈질기게 그걸 나갈 수 있는 어떤 그 지칠 줄 모르는 그 마인드의 기저에는 비슷비슷한 그런 동기들이 돼 있네요. 네, 그렇죠. 그렇죠. 네. 자, 그렇다면 우리 과학자들이 아무리 그런 연구하겠다고 하는 그 결의가 아주 충분하고 의지가 있고 그리고 또 뭐 그에 따르는 뭐 보수도 있다라고 생각해서 훌쩍 뛰는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 삶이 연구 환경이 일단 좋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예. 그래서 저는 우리가 물론 생명공학 다루는 연구소하고 저희 IT 쪽의 연구원하고는 분위기도 다르고 또 어떤 하는 일도 다르겠지만은 비슷한 게 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게 저는 그냥 우리가 연구자이기 때문에 하는 게 아니라 북한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가 해야 되는 그런 조직 생활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또 사상 생활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뭐 학교 연구소나 그 기관 내 어떤 분위기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 좀 보려고 하는데 조직 생활을 당원이니까 빡세게 했겠네요. 글쎄 뭐 누구나 조직에 포함되지 않은 사람은 없잖아요. 예를 뭐 당인 조직에 또 청년 동맹 조직에 또 그리고 직업동맹. 직업 동맹도 있었고 네, 근데 우리 연구소에는 그래서 세 가지 조직이죠. 그러니까 이자처럼 당위원회 당 조직이 있고 청년 동맹이 있고 네, 그리고 이제 직맹이 있죠. 그래 그 세 가지가 있는데 여자분들도 입당하면 당 조직이 들어가고 또 그다음에 결혼하기 전에 지금 입당 못한 상태면 청년동맹에 들어가고 장가를 그 기준점을 해가지고 장가를 갔는데도 입당 못했다. 그러면 남자는 직맹 가고 여자도 직맹 가고 뭐 이렇게. 그때 당원증은 빨간 당원증입니까 우리는? 그렇죠. 근데 이 직맹은 파란 맹언증 아닙니까? 맹언증은 저 녹색깔 같은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니까, 이제 뭐 파란 당증을 낸 동무들은 1호방에 모이자면서 그 당원들이 노는 꼴을 어떨 때는 또 비오는 당원이라 그래요. 비당원이라고 비당원이라 비오는 날 당원이고. 비오는 당원 이렇게. 저는 뭐 이게 우리 형수생은 대학을 마치고 300명 소조라고 하는 3년간의 특별한 그런 그 훈련 과정을 마치는 그 동안에 입당했다고. 근데 저는 대학을 졸업하고 한 5년 지나서 제가 입당을 한 것 같아요. 연구 과제를 잘해가지고. 저 그런 걸 해가지고 했는데 그 전까지는 엄청 당에 입당을 하고 싶어가지고 특별히 충성한 채, 특별히 열심히 하는 척 했어야 됐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입당할 때는 좀 조건이 좋았던 게, 이제 김정일이 그때 그랬잖아요. 3대명 수호를 통해서 결국은 그 기간에 제가 로봇을 완전 분야가 다른데 했어요. 그래서 정말 그때 제가 뭐 진짜 모르던 고마다뿌 뭐 드릴 뭐 일체 이거 기계 용어를 다 알게 됐고 그리고 이제 정말 제가 직접 막 기름 묻혀가지고 옆에서 보조하다 보니까 그 로봇을 러시아 로봇 설계를 가지다가 모방해가지고 그때 이제 비누 성형 로봇이라고 해가지고 자유도가 4개짜리 로봇 작은 로봇을 했죠. 그래.
그 체육관까지 가지고 올라가서 전시에다 올려갔다가 야, 거의 보는 것 같습니다. 예, 그 로봇 전시에 저도 올라갔어요. 그랬어요? 저희 어느 부서에 있었는지 모르겠는데. 저희들 제일 바깥에 있었어요. 왜냐면 제일 좋은 건 안에 들어가 있었는데 제 거는 볼품없이 좀 작았습니다. 왜냐면 생물학자가 했다는 게 그게 그렇게 혼자서 하는 게 그렇게 돈 많이 들 수가 없죠. 저희는 그때 이렇게 동판에다가 군수공장에서 한 거는 꽤 멋있게 많이 나왔었는데. 그래서 이렇게 어느 공장에서 나왔다고 써가지고 올라갔는데 해마다 아마 했던 것 같은데, 근데 제가 지금 조직생활 이야기하는 거는 사실 과학자들이라고 하는 게 누가 자꾸 터치하면 싫잖아요. 그렇죠. 책을 정독하고 찬찬히 연구를 하는데 누가 불러요. 그리고 또 뭐 회의를 하자 또 뭐예요. 그렇죠. 이래놓으면 연구가 잘 안 된단 말이죠. 그런데 우리 대학은 뭐 저게 형수님의 그 연구는 어떤지 모르겠는데 저희는요 일주일에 전체 모였 그래가지고 하는 행사가 모두 저희가 기억으로선 4번 있었어요. 월요일에는 무조건 2시간 모였해가지고 혁명사상연구실에서 그 사상 공부를 해야 되잖아요. 김일성 역사, 그 다음에 당정책 연구했고, 거기도 했어요? 하죠, 다. 그건 전국이 일반하니까. 그 다음 그때는 수요일에 강연회 한 적이 있었어요. 한때 그랬습니다. 한때 그랬습니다. 맞아요. 그때는 오후 5시에 무조건 가서. 그거는 전국 각지가 다 그때는 일치했을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각자들도 역시 마찬가지다 이거지. 그 다음에 또 뭡니까? 금요일에는 금요노동 사업 내고 연구하다가 집어치고 또 나가서 또 노동을 해야죠. 물론 중요한 연구를 하는 사람들은 당비서가 또 원장이 너는 그거 좀 해라. 이게 된 사람 제하고는 다 금요노동 했어야 되죠. 그래서 저희도 우리 뭐 연구소도 중요하다 하면서도 금요일날 동원은 나갔습니다. 나갔는데 100%안 나가고 한 개 연구실이면 연구실에서 보통 한 10%나 20% 정도는 매번 떨굽니다. 그러니까 그거 떨구는 거는 실장이 권한이에요. 실장이 지금 제일 바쁜 사람, 연구하기가 힘든 사람만 떨구고 나머지는. 왜냐하면 이게 우리 상급기관이었던 군산 의사당 의사당 본부 안에서 당 조직 안에서 항상 금요노동을 체크합니다. 때문에 우리 연구원 인원이 몇 명이라면 그 중에서 몇 프로까지는 항상 나갈 걸 바라는 거죠. 그래서 또 안에서는 그렇게 조절하면서 했는데 하여튼 그런 것들 조직생활, 뭐 사상학습, 강연회. 가장 짜증나는 게 뭐예요? 기억이 생동하고. 그렇죠. 생활총화죠. 생활총화 할 때마다. 생활총화. 생활총화가 그렇죠. 제일 짜증납니다. 근데 생활총화죠. 생활총화 할 때는 어떻게 제자 맞추는데 상대를 생활총화 할 때마다 비판해야 되는데 근데 세포비서가 무조건 호상비판을 하게끔 합니다. 근데 그걸 안 하면 안 된다고 해가지고 북한 말은 그잖아요. 당생활 총화 이거는 사상 단련의 용광로라고 하니까 용광로에 그러니까 뭐 우리는 기억고 생활총화 하기 전에 준비한 걸 봅니다. 노트를 다 고민하면서 호상비판이 있냐 없냐 확인해요. 그러니까 매 주마다 그거를 이제 신경을 써야 되는데 그렇죠. 진짜 고달팠어요. 김동무 당신 뭘 잘못했는데 고치라오 이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훈시 써야 되고. 근데 그 사상투쟁회를 호상 비판할 때 이 톤을 좀 높여야 돼요. 그리고 아주 좀 강한 어조로 톤을 가지고 해야 되죠. 근데 그 만순강 연구소의 당 세포들에서는 무슨 문제를 가지고 생활총화를 했을까? 그러니까 뭐 그저 이제 항상 말하는 소리가 뭡니다. 뭡니까? 대체 같아, 우리도 같아. 주사업 계획을 세우잖아요. 계획을 좀 미달했다. 계획 미달했다. 그리고 지각했다. 연구할 때 더 좀 정밀성을 보장하기 위해서 더 노력해야 되는데 좀 약간 좀 못했다 이런. 그럼 정치학습을 못했다. 그 정치학습 과제가 제대로 안 됐다. 아니면 강연에 참가해서 좀 옆 사람 와가지고 이야기했다. 뭐 이런. 이런 것들. 그다음에 누구는 뭐 강연에 오늘 지각했다. 아니면 또 좀 오늘 또 이제 어디 조선인 박물관 지금 그 참관 가잖아요. 참관 가는데 옷을 입은 게 옷을 좀 정중성 없이 입고 왔다. 뭐 이런 식으로 참 뭐 여러 가지 다양합니다. 뭐 거기도 남의 머리 가지고도 말하기도 해야 되고. 저희도 뭐 대학 교수 사이라 비슷해요. 일단 본인 비판을 아주 정말 북한 말로 썩어지게 잘해야 돼요. 제대로 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죠. 자기를 혹독하게 막 이게 막 자해할 정도로 내가 정말 나쁜 놈이다. 내가 정말 이건 잘못된 거다. 그것도 10대 원칙에 비추어서 10대 원칙에 해야죠. 10대 원칙을 딱 앞에다 내놓고 하잖아요. 저 우리 교사에서 주로 한 건 뭐냐면 강의 준비를 잘 안 했다. 그거죠. 그리고 강의에 들어가서
365일 충성교양 자료가 있어요. 있죠, 예, 맞아요. 매 교수들이 가서 그걸 꺼내고 오늘 시작하기 전에 7월 12일 날이면 12일 날짜 딱 펼치고 그렇습니다. 그 충성신교양 5분 해야 되거든요. 근데 그걸 안 했다. 저도 저희 아버지가 대학 교수였고 어머님도 또 이제 그 대학 교수였으니까 그게 있었어요. 예, 어머님은 그 도 교원 재교육 강습소 오, 교수였으니까. 아이고 대학에 나가. 그러니까 집이는 뭐 진도한 강의한 다 있었어요. 근데 보면 항상 모든 강의에는 예. 저도 강의 받아봤어요. 많이 예. 알죠. 근데 충성심. 항상 이제 그 수업 내용 완전 전혀 다른 예. 이공계 공부에 대한 생화학 수업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생화학 교수가 예. 보통 3분에서 한 5분 정도는 예, 이거 해야 돼요. 또 그런 사상 교양 이런 걸 하고 수업을 시작하잖아요. 아, 그거 해야 돼요. 예를 들어 오늘 제가 컴퓨터 타이핑 방법을 배워준다. 이거면 오늘 날짜에 뭐가 있는지 그건 저도 몰라요. 딱 표본이 있다 이거죠. 그래서 우리 장군님께서 평양 삭주 공장을 현지 지도하실 때 노동자들이 기계를 알뜰히 다루라고 그렇죠. 하셨다. 그래서 그 26호 모험 기념도 그거네요. 그 평양 방직 공장. 예. 그래서 그걸 딱 안 치고 그 이야기하고 장군께서 심려하시는 바로 이렇게 설비 보호 관리 이거 잘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컴퓨터 프로그램으로 잘할 수 있다. 네. 그래서 오늘 강의 시간에는 바로 그걸 해결하기 위해서 잘해야 한다. 이런 식으로 오늘 강의하고 전혀 관계없는 이거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그걸 제대로 안 했다. 그리고 시험 칠 때 시험 감독을 제대로 안 했다. 그리고 지연은 고임 뇌물을 받았다. 이런 거예요. 그렇죠. 지각했다. 그런 것들을 이제 자갈청을 하자고 보면 골치 아프더라고요. 그리고 친구들 호상비판하는데 근데 연구소에는 그런 건 없었어요. 저희는 하다 보니까 이제 비판할 게 없어서 네. 그 들어가면서 나 친한 그 선생님 있잖아요. 네. 엉치 탁 이러는 거예요. 이건 무슨 신호냐? 야 짜고 치는 고스톱을 하자 이거예요. 내 너를 오늘 굉장히 비판하겠는데 그런데 진심이 아니야. 그리고 비판도 너한테 크게 허물이 안 가는 그런 정도로 뭔가 말할게. 이런 그 암묵적인 약속이란 말이죠. 연구원도 그랬어요. 혁명성이 부족했네요. 우리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진짜 호상비판을 되게 했어요. 진짜로 하고. 네, 그리고 분위기가 비판했다고 해가지고 끝나고 나면 네가 날 비판해서 정말 고마워. 뭐 이런 마음을 가졌어요. 다 모두. 왜냐하면 그런 식으로 생활을 했기 때문에 자연적으로 그런 흐름이었지. 이자처럼 서로 치면서 야 이게 고스톱 하는 이런 건 없었어요. 그러니까 이거 진짜 제대로 된 사상 단련이 그렇죠, 용광로 속에서 사상이 단련됐어요. 근데 결과론적으로 용광로에 아주 뜨거운 용광로에 있던 사람이나 뭐 찬 용광로에 있던 사람이 둘 다 여기 왔은 즉 자유는 더 위대하다는 거죠. 자유가 더 위대하다. 그렇습니다. 참 재밌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이제 생활총화라고 하는 그게 그렇고 그다음에 사상생활이 또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 한 달에 해상기 그다음에 김일성 노작 그렇게 공부했어요? 하죠. 무조건 합니다. 왜냐하면 그것도 우리가 300명 불lun기도 우리가 제가 3중을 받았어요. 저희들이 2중도 아니고. 세구만 3번 급 받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1중 받고 2중 받고 3중 받고 이렇게 받잖아요. 근데 그 받는 과정에 제일 중요한 것은 김부자, 김정일, 김일성 그들의 노작을 발췌하는 게 있는데 그 발췌한 거는 계속 와서 보고. 그렇죠. 그리고 이제 두 분이 또 이제 선전부에서 와서는 그걸 또 당연에서는 또 어떤 노작이 뭐에 나왔냐 이런 것도 물어보고 하기 때문에 그리고 문답식 경연도 꽤 했습니다. 우리는 왜냐하면 그렇죠. 돌절 애야가지고. 우리 뭐 만수광 연구 자체는 충성심 유발돼야 되기 때문에 충성심 높이려면 사상 공부를 많이 해야 된다. 아마 첫째일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보다 더 빡세게 했네. 더 많이 했죠. 근데 북의 과학자가 됐든 뭐 공무원이 됐든 일반 뭐 노동자까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책이 무조건 이 두툼한 책이 빨간 책이 4건이 있어야 됩니다. 첫째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의 노작 학습장이죠. 발치. 노작 학습장. 두 번째는 김정일의 노작이고, 그 다음에 항일발산 참가자들의 해상기. 그리고 김정일의 덕성. 그 다음 마지막에 한 건 더 됐어요. 김정숙, 어머님의 말씀, 김정숙 혁명 역사. 5건의 책이 제 서가에 있다 얘기죠. 그리고 거기에는 이번 한 달 동안에 어떤 제목을 공부하라니 딱 지정돼 내려오지 않습니까? 그래, 그거를 내가 했는지 안 했는지, 그게 잘 안 하면 그게 사달이죠. 충성심 없는 것이고, 생활총화에서 비판받고. 아이고, 이제 상기하니까. 꼴차마죠. 어떻게 그 세상을 살았는지. 있잖아요. 지금 이게 막 심장이지, 막 이게 꽉 죄드는 것 같아요, 지금. 이게. 근데 그런 건 내가 혼자 하면 좋은데, 우리 김영생님 아주
아주 뜨거운 열도 같은 뭐 사상의 영광 속에서 단련된 시각이 뭐는데 전 진짜 싫은 게 있었어요. 뭐가 있었느냐? 우리가 당원이잖아요. 네. 뭐 당원이 아니래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우리가 생활총화를 계기로 그 네. 전야에 네. 우리가 세포비서한테 가서 네. 자기 분공수행정령을 이야기해줘야 되잖아요. 네. 그런데 분공수행정령을 갖다가 개별적으로 이제 보고를 하는데 네. 그럼 그때 당비서가 우리 세포비서가 뭘 물어보죠. 요즘 하고 있는 무슨 어떠냐. 네. 그리고 우리 강자장, 우리 그 부수장이 요즘 뭐 잘못한 게 없느냐. 네. 이건 당위원회의 그런 정보원이니까. 네. 그리고 사람 누구에 대해서 물어보지. 동향 물어보잖아요. 예, 야, 그게 진짜 제가 화나더라고요. 저도 그 말 하니까 지금 저희 세포비서였던 중에 세포비서도 뭐 고정되지 않고 이제 또 자주 바꿔지는데 저희 때는 우리 연구실 안에 세포비서가 평의대 교수였던 이창희라고 하는 나이 많은 분이 있었는데 그분은 정말 딱딱했어요. 뭐 그분한테는 애누리가 없어요. 애누리가 없이 그래가지고 이제 이자처럼 분공수행 집행정령을 이제 개별적으로 총아지는 걸 그거는 누구 오라 하진 않고 스스로 가야 되는데 그렇죠. 만약 그걸 제대로 가지 않아가지고 한 달을 무겼다 하면 그 다음에 진짜 아니겠죠. 완전 깨지죠. 그래서 기회를 받다 조용한 시간에 가서 저 좀 분공수행정령 총화 좀 시켰습니다 하면 또 그다음에 옆에 앉고 그때는 생활총화로 반드시 가져가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그 사람은 또 자기 이제 이런 분공수행 집행 대상책을 꺼내가지고 하나 적으면서 물어보다 이자처럼 마지막에는 실장 선생이 뭐 이런 것들 그다음에 또 다른 연구소 이런 거 동향도 물어보고 그리고 또 집에서 무슨 뭐 하고 있는지 가정혁명하죠. 그런 것도 다시 뭐가 다 콜콜 다 적습니다. 그래가지고 근데 그렇게 더한 것이 이제 조업당이 다 거쳐가지고 위에 올라가가지고 나는 딱 그 세포비서한테 말했음에도 불구하고 위에서 다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저희들 속속들이 정말 가정의 모든 것까지 다 이제 이야기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러니까 뭐 정말 과학을 연구하고 기술을 했다가 발견하기 위해서는 결국 모든 정신을 다 집중해서 집중해서 읽고 연구하고 또 시험하고 이래야 되는데 이건 한 주에 갖다가 4번을 모여 대처하고 그리고 또 이제 갖다가 이제 개별적으로 가서 제 생활을 특별히 보고해야 되고 야 이래 놓으니까 정말 거기에서 우리가 그런 속에서도 그래도 뭐 연구를 했다는 게 참 지금 생각해 보면 기적 같다 이게 생각하는데 어떻습니까? 맞습니다. 어쨌든 지금 상태에서 다시 북한에 가서 그런 환경에서 내가 살라고 요구한다면 나는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못 살 것 같습니다. 사실은 북한에서 이런 자유롭고 이런 걸 몰랐을 때는 그때는 그만큼 견뎌 사는 것 같은데 제가 라디오를 들으면서 그때부터 이제 그렇게 세뇌돼가지고 있던 머리가 정말 거포 며칠이 안 돼가지고 제가 순간에 북한에서 받았던 그 40년 세월에 세뇌된 게 어느 순간에 허물어지는 게 느껴지는 거죠. 저도 진짜 오랫동안이 걸리지 않았어요. 그렇지, 맞습니다. 근데 여기 분들은 그러더라고요. 야, 공산 체제 하에서 그 지독한 그런 세뇌를 받은 사람들이 어떻게 그걸 떨치겠느냐 그러는데 그렇지 않았다는데요. 그래서 제가 그런 말을 합니다, 항상. 제 생각에는 반드시 북한에서 받았던 모든 것은 허위에 차 있었고, 이론, 그 다음에 뭐 사상의 이데올로기의 이 기초가 맞지 않죠. 한마디로 말하면 단단한 기초가 아니고 모래 위에다 씌워놓은 집것이 돼 있기 때문에 쉽게 허물지 않았냐. 공중무가. 그렇죠. 맞습니다. 그래서 북한은 아무리 지금 열성껏 숱한 많은 시간을 들여가지고 사상교양한다 하지만은 진실한 게 없기 때문에 거짓으로 꽉 차 있기 때문에 순간에 우리가 북한 과학자들한테 그러니까 진실을 알려만 준다면 북한 과학자들도 다른 동유럽 국가들에서의 그 변화에서의 중심에 섰던 것처럼 북한의 과학자들도 중심에 설 거라고 생각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저희들은 지금 북한 과학자 기술자들의 연구 동기와 그리고 또 연구 환경에 대해서 지금 보고 있는데요. 참 재미난 이야기들이 많이 나옵니다. 시간도 많지 않아 가지고 몇 가지만 좀 더 이야기 나누고자 합니다. 자, 그러면 그 연구하기 위해서는 뭡니까?
컴퓨터도 있어야 되고요. 네. 또 인터넷도 있어야 되고요. 그렇죠. 그리고 또 뭐 외국의 과학 연구 동향도 있어야 되고요. 네. 그리고 실제 뭘 만들거나 하기 위해서 실험기구 그리고 또 시약들 필요한 어떤 재료들이 다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네. 이런 것들이 뭐 만순과연구소에는 충분했겠는지 모르겠는데 저희는 부족했거든요. 저희 연구소는 뭐 진짜 자동화 연구실 자체가 따로 있었습니다. 종합대학 자동화학부에서 졸업한 친구들이 와서 연구와 관련된 모든 생산 공정들에 대한 무의나 자동화를 하기 때문에 있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우리 연구원에는 IBM 당시로 90년대 예. IBM 그 컴퓨터가 거의 PC, XT, 네. AT 뭐 이런 게 실마다 다 배부될 정도로 있었고 자동화 연구실에 가면 거의 한 20대 정도가 있었고 그때 직접 컴퓨터 있었어요? 네, 있었죠. 그러니까 자기 개인용은 아니고 예, 연구소에 뭐, 있는 거죠. 연구소에 있는 건데 그걸 가지고 우리가 이제 연구해가지고 나오는 결과는 다 그걸로 그라디엔트 이자처럼 그 최적 조건 찾아가지고 하는 것도 연구도 다 그걸로 했었고요, 사실은. 그러니까 실제 응용 프로그램을 많이 활용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이제 결과로 나오는 것도 컴퓨터 통해 가지고 프린트를 뽑아서 그걸 이제 제출했고 그 당시 90년대 다 그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결국 북한의 과학도 연구 이런 분야도 봤을 때 특수한 연구소들은 남아 못지않게 그런 첨단 분야에 대해서 많이 관심을 가졌다는 걸 볼 수 있는 거죠. 뭐 인터넷이 없이 어떻게 연구할 수 있을까요? 그죠. 근데 그 당시는 뭐 인터넷이라는 의미도 몰랐고 그래 뭐 저희 그 컴퓨터 있는 것도 인터넷에 연결된 것도 아니고 하기 때문에 운영 프로그램 가지고 과학 연구 결과에 대한 뭐 최적 조건, 상관, 개수, 뭐 각종 이런 이런 데이터를 이제 포트란 이런 거는 배웠어요? 포트란 다 그건 대학 때 다 배웠던 거고. 포벌. 네, 그거 다 배웠죠. 다 배웠던 거고. PL 이런 거 배웠어요? 그리고 이제 연구소에 있을 때는 이미 다 나와 있는 프로그램 가지고 활용하는 방법밖에 없었으니까. 네. 그쵸. 그 특수한 연구원이다 보니까 아주 일찍 90년 초반부터 썼다고 하네요. 북한의 그 당 학교 제가 93년도에 공산대에 갔는데 공산대에 간 이유가 바로 그때부터 당 일꾼들에게 컴퓨터 활용과 컴퓨터를 이용한 기업 관리 자동화를 이 기술을 전수하라고 이제 제가 과학부에 교수를 갔거든요. 근데 사실은 그게 이제 힘이 센 기관들, 특수기관들은 그런데 오늘날 아직까지도 북한의 과학자들 속에서는 제 노트북이 없는 과학자들 대반이고 그렇죠. 자기 그 책상 위에 내 그 컴퓨터 데스크탑이 없는 사람들이 오히려 더 많습니다. 대신 연구실마다 이제 공동용이 있죠. 그리고 또 연구소에는 이 종합적인 큰 컴퓨터실이 있죠. 그래 여기서 이제 그 집중적으로 가서 쓰고 하다 보니까 그래도 어떻든지 지금 뭐 미사일이 올라가고 뭐 핵무기 아니고 그 사람들은 다 하겠습니다. 그런 걸 보면 참 저는 이게 그 놀랍다 이거죠. 야장간에서 결국은 로봇을 만들어낸 그런 꼴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도 합니다. 또한 이제 제가 다른 이야기를 좀 드리고 싶은 거는 연구를 하기 위해서는 혼자 할 수는 없잖아요. 어떤 때는 우리 팀이 할 수 있고 우리 팀이 안 되면 다른 연구소들하고 협력할 수도 있고 근데 뭐 그 만순강 연구소이다 보니까 다른 기관들하고 협력은 어렵겠지만은 그런 팀워크는 잘 돼 있었어요? 우선 연구소 안에는 다 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같은 연구실 안에도 어떤 연구할 때는 그거는 누구누구 같이 하라 이렇게 돼 있고 해서 프로젝트에 따라서 그러니까 그게 뭐 고정되어 있지는 않고 이런 연구 때는 이렇게 모았다가 또 다른 연구 때는 이렇게 모아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했는데 그냥 뭐 백두산 불로초와 관련된 이제 백두산 불로초 차를 연구한다 할 때는 또 거기 또 인입해가지고 또 했다가 또 거기 끝나고 나면 또 다른 팀이 다른 연구가지가 나오면 또 이렇게 개인 연구보다도 공동 연구를 많이 했죠 사실은. 그런 연구를 하고 또 이제 외부하고 연구할 때도 저희들 같은 경우는 살아있는 세포 한마디로 말하면 여기로 말하면 줄기세포 배양 방법으로 우리가 90년대 벌써 김부자한테 올라가는 제품에 대한 평가 실험을 했습니다. 그러면 동물 실험, 인체 실험뿐만 아니라 평양 산원에 가서 사람 그 배꼽 제대세포를 분리해 가지고 하는 것 때문에 제대세포를 이제 그 기관을 떼내는 그 배꼽을 그 살아있는 상태 금방 떼는 것을 우리 그 용의 생적 심수에 넣어 가지고 그 정원 보장된 상태에서 연구소에 가져와서 처리해 가지고 내피세포를 분리해 가지고 배양액에서 배양액도 미국의 M199 배양액은 다 달러로 수입합니다. 거기다가 이제 배양하면서 건강식품을 넣었을 때와 안 넣었을 때 그 세포들의 증식하는
정식 속도, 그러니까 세포의 변형, 뭐 그다음에 어떻든 또 그다음에 그게 또 기형적인 그 정식, 각종 이런 것들을 연구를 했죠. 그러니까 이런 것도 놓고 봤을 때는 어떻든 평양 산원에 가서 할 때도 보건소 이국에 가서 이제 신청해야만이 살아있는 세포는 생명처럼 보기 때문에 그렇죠. 쉽게 마음대로 못 가져옵니다. 그래서 그런 방식으로 할 때 봐서는 뭐 연구실 안에서도 팀워크 있었고 나가서도 이제 뭐 어떤 걸 연구할 때도 그런 이제 여러 가지 협조를 받으면서 했던 그런 이제 기억들이 납니다. 그렇죠. 뭐 사실 과학 연구에서 협동 연구는 매우 중요합니다. 네. 물론 내가 혼자 하는 연구도 있겠습니다만은 어떤 연구도 오늘날에는 혼자 하기 어렵거든요. 그래서 북한도 이제 그런 협력 연구가 잘 되긴 되는데, 네. 근데 사실 남쪽에서 보면요, 어떤 연구 프로젝트가 딱 그 이제 공지되면 여기에 책임연구원, 그리고 네. 연구원, 연구 조수, 보조까지 쫙 이렇게 리스트업이 돼서 거기에 이제 그 해당 프로젝트를 따게 되면 그 같이 나눠하잖아요. 근데 이 네. 교수는 뭐 여기 A 연구사에 있고 서울의 A 연구사, 다른 사람 저기 부산에 B 연구원에 있을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어떠니 그 제일 중요한 거는 협력 연구가 잘 되기 위해서는 사람들이 목적이 같아야 되잖아요. 그 목적 뭐인가? 우리가 딴 돈을 결국은 다시 환수하지 않기 위해서, 그리고 최고의 성과를 내기 위해서 각자가 연구에 대해서 이걸 했을 때 나는 얼마를 가진다는 거 알죠? 그렇죠. 파일을 이미 나눠놓고 시작하는 거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자기가 맡은 한에서는 최대를 한단 말이죠. 근데 북에서는 그런 게 없지 않습니까? 그냥 네가 그 연구에 동원되라. 그런 배분과 그리고 맞습니다. 그에 대한 책임과 그 취합 이런 게 좀 어렵겠는데요. 그렇죠. 우리 한국 와서 제가 좀 보니까 그 어떤 연구과제 나오면 그 연구과제를 가지고 공모를 붙여서 정말 할 수 있는 그 팀에다가 이제 예산을 주는데 그 경쟁이라는 게 보통 아니더라고요. 그렇죠. 분야에 따라서 다르기도 하고 그 연구 성격에 따라 다르기도 한데 북한은 그게 아니죠. 사실 북한은 이미 전에 연구 계획은 연구실을 통해서 내년도 계획은 이미 전에 그 전년도에 실을 통해서 실 안에서는 또 이제 연구실 안에서는 연구소를 통해서 개별적으로 또 이제 자기가 낼 수 있는 연구 과제를 한번 좀 선정해 봐라 하고 그걸 이제 합의 붙여 가지고 실에서 또 평가하고 그게 또 연구원 쪽으로도 평가돼 가지고 이제 다음에 연구 과제는 벌써 8월 달이면 다 계획이 씌워집니다. 그래서 일단 이것처럼 세우면 자기가 하는 거지 이처럼 뭐 공모를 붙이거나 예산 나오거나 이런 거는 자기가 이제 연구할 계획을 확정되면 그다음부터 거기에 대한 계획이 그렇죠. 자기가 작성을 해가지고 넣으면 국가로부터 이제 돈을 받아가지고 직접 돈보다도 이제 그렇죠. 시약을 받고 연구 재료들 받고 이렇게 그렇게 이제 할당돼가지고 하는 거죠. 근데 남한에 오니까 참 또 눈여겨보게 되는 것이 이게 사람들이 이동이 너무 자유롭다 보니까 그가 어디에 있는지 그게 상관이 없어요. 이 사람 미국의 연구 자리에도 괜찮아요. 오히려 더 좋아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왜냐면 C 공간이 그냥 비행기 타고 오면 되고 인터넷에 의해서 그냥 모든 게 다 옆에 있는 것처럼 되다 보니까. 근데 북에서는 말입니다. 요 살던 시를 벗어나서 다른 시로 가기 위해서는 여행증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리고 또 이 교통편도 막같지 않고, 그래서 사실 우리가 일하는 연구소를 벗어난 다른 기관에 가까운 데 몰라도 이게 연구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연구가 필요해야 되기 때문에 북한이 아주 이 연구소들이 그 사이에 벽을 허물고 필요한 그 국가적 연구를 위해서 필요한 인원들이 여기저기서 모여서 하도록 하기 위해서 저는 과학자, 기술자 돌격대라고 하는 시스템 내오지 않았냐 생각되거든요. 맞습니다. 과학자, 기술자 돌격대는 각처에서 그 연구를 떠나가지고 그 과제를 수행하기 위해서 모이지 않습니까? 사이로 또 기술혁신 돌격대도 있고. 그렇죠. 근데 북한은 어찌 보면 현장과 과학자들 간의 현장 과학자, 기술자들과 과학 기관들과의 협력, 협조 이런 것들이 잘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사실 제 생각에는. 왜냐하면 어떤 큰 가지가 있으면 그 공장 현장에 그 가지가 떨어지면 해당 어떤 연관되는 연구소에서 연구자들이 직접 나가서 같이 현장 과학자들하고 같이 그걸 이제 수행하게 하고 이런 시스템이 있는데 물론 남한도 이제 그런 방식으로 하긴 하지만은 북한도 그런 것이 있다는 거는 또 사실은 어찌 보면
여러 이제 경제적인 성과라든가 과학기술 발전 이런 데 좀 도움이 되지 않았겠냐 뭐 이런 생각합니다. 글쎄 그렇겠죠. 어떤 남한과 북한의 과학기술 그런 담당자 사람의 어떤 생각 마인드와 그리고 그들의 처한 환경과 그리고 연구 과제의 구체적인 그 조건들이 대단히 차이 나면서도 비슷한 것이 있습니다. 오늘 시간에 김영수 선생님과 함께 북한 과학자들의 연구 동기 그리고 그들이 연구하는 환경을 이제 우리가 좀 이야기를 나누는데요. 참 너무 재미있었습니다. 너무 재미있었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자 그렇다고 하면 그런 환경과 그런 마인드와 그런 조건 속에서 일하는 북한 과학자들 만일 본격적인 남북 교류 협력의 시대에 만난다면 과연 어떤 일이 벌어질까? 연구가 과연 제대로 진행될 수 있을까? 그냥 뭐 모여서 학술회의 하는 게 아니고요. 진짜 연구를 한다면 어떻게 될까? 이런 게 좀 궁금해서 다음 시간에 좀 이야기 좀 부탁드릴까 하는데. 네, 알겠습니다. 저희들 이야기는 여기서 일단은 마치겠습니다. 우리 김영수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